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를 낼 때는 분명히 내가 옳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후회만 남는 경험이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눈에 행상이 닿으면 몸이 일어나듯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마음에 닿으면 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문제는 화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가 났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붙으면서 처음엔 작았던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를 내는 건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요. 던지기도 전에 이미 내 손이 먼저 탑니다. 화가 일어나면 시야가 좁아지고 평소라면 절대 안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늘 후회가 남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 이 확신이 화를 멈출 이유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자꾸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가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일 때 몸이 먼저 이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다시 기억해 주세요. 화는 내 잘못도 아니고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현상을 그저 지켜보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에 담고 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났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화내네. 작은 차이 같지만 여기엔 중요한 통찰이 들어있어요. 내가 화났다는 나와 화를 하나로 묶는 말이고, 마음이 화내네는 화라는 현상과 그걸 지켜보는 마음을 분리하는 말입니다. 화를 나로 여기지 않고 마음의 현상, 작용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화내네 하고 지켜보는 게 아직은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알아차림의 힘은 하루아침에 세지지 않으니까요. 처음엔 화라는 감정 자체를 지켜보는 게 서툴고 마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억지로 붙잡고 보러 하시지 마시고 훨씬 분명하고 뚜렷한 대상으로 주의를 옮겨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 지금 들리는 소리, 들이쉬고 내쉬는 숨, 화 대신 이렇게 몸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것 하나에 잠깐 머물러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뚜렷한 대상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화에 끌려가던 마음이 한 박자
멈추게 됩니다. 처음엔 하를 직접 보는 대신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마음을 깔아앉히는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이제 조금 더 알아차림의 힘이 붙었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미얀마 전통 명상법에서는 하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가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둘째, 무엇 때문에 하가 나지? 표정 때문인지 말투 때문인지? 셋째, 왜 하가 일어나지?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입니다. 넷째, 이 하 지금 일으킬 필요가 있나 없나? 이 4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지막 질문의 답은 거의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가 스르르 옅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회의 중에 동료가 내 의견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순간 가슴이 쪼여오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여기서 예전 같으면 바로 날카로운 말투로 받아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잠깐 멈춰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하네네? 그 다음 물어봅니다.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불편하다. 뭐 때문에 화가 나나? 내 말을 끄는 거, 그 태도 때문이다. 왜 화가 났나? 내 의견도 존중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이 4가지를 묻고 나면 회의 중에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대신 제 이야기도 마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훨씬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을 볼게요. 집에 와서 아이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몇 번을 말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하는 말이 턱까지 올라와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말이 나가기 전에 딱 한 호흡, 마음이 하네네, 뭐 때문에 같은 걸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 받기 위해서 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걱정하는 마음이 안 전달된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고 나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대신 이 부분은 나한테 좀 중요해서 그런데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말투 하나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와 나 사이에 알아차림이라는 틈이 생긴 겁니다. 그 심리적인 틈이 결국 관계를 지켜줍니다. 보신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결국 하나가 먼저 있어야 해요. 바로 멈춤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은 참거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멈춤입니다. 알아차림이 함께하는 순간 하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신기하게도 몸의 반응조차 우리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해요.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물어보는 것,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 하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화는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가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알아차려 보세요. 마음이 하네네 하고요. 그게 잘 안 되면은 가슴에 느낌 하나, 숨소리 하나에 잠깐 머무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배운 대로 알아차리고 질문하고 하루를 흘려보냈는데도 다음날 똑같은 상황에서 또 화가 나요.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왜 몸이 먼저 반응해 버릴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반복되는 패턴,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알아차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